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10월 중순쯤에 본 뉴스인데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학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관공서의 담당 공무원 얘기를 듣고 임대차 계약 후에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뒤늦게 해당 관공서에서 학원 설립 불가 판정을 받은 사연입니다. 들어간 총 금액 1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죠. 뉴스에서도 소개가 된 사건인데 이걸 부동산 이야기 코너에 넣지 않고 공인중개 이야기 코너에 넣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과 좀 얘기할 부분이 있어서예요. 사연을 좀 알아보자면 학원을 운영하실 분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그냥 원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원장님이 학원 자리를 알아보다가 딱 맞는 곳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같은 건물 지하에 노래 연습장이 있습니다. 조금 불안하죠?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한 거예요. 이건 잘한 겁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률 제5조 2항에는 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 같은 법조항에서 이걸 유해업소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해업소가 있는 건물 내에서는 학과 교과와 관련된 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내용과 법조항을 살펴보고 학원 설립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해요. 친절하게 민원 서류에 적으면서까지 설명을 해주죠. 원장님은 곧바로 보증금 5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추가로 5천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상담을 했던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학원 등록 불가라는 통보를 해요. 이때까지 원장님이 드린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은 총합계 1억 원입니다. 처음에 담당 공무원이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은 같은 법 제5조의 5항을 보고 답변한 것 같아요. 해당 조항에는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유해업소가 있는 건물이라도 특별한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학원 설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연면적은 2892제곱미터예요. 상담을 한 담당 공무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지하의 노래 연습장은 상관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문제가 된 이유는 건축법에서 보는 연면적과 학원법에서 보는 연면적 두 개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었죠. 해당 건축물은 하나의 집원 위에 3개의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동일한 건축물로 보고 연면적을 합쳐서 보지만 학원법 상으로 판단할 때는 3개를 각각 개별적인 건물로 본 거예요. 즉 교육지원청의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의 건축법상 연면적이 규정을 넘어서기 때문에 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민원 안내를 해줬는데 최종 결과에서는 건축법과 상관없이 3개의 건물을 각각 개별적인 건물로 보고 해당 건물 하나만을 보면 연면적이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학원 설립 불가라고 통보한 것이죠. 지금 원장님은 1억 원을 손해보게 생겼어요. 인테리어가 들어간 곳을 보니까 잔금은 이미 납부한 상태인 것 같고요. 운이 좋다면 임대인과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거나 또는 만기 전 퇴실로 빼면서 더 운이 좋다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설비를 건질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말인데 어쨌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불가피해 보여요. 자, 예전에 제가 자유업종과 비자유업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비자유업종들은 허가나 신고나 등록에 관한 사항들이 좀 까다롭고 어려울 때가 많죠. 그 요건들이 워낙 많은 법률에 걸쳐서 정해져 있는 데다가 중간중간 규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내용 자체도 아주 방대하죠. 그래서 애매할 때는 이렇게 해당 관공서의 판단을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원장님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그게 교육지원청의 최종 결과는 아니었어요. 그 상태에서 원장님이 좀 서둘러 움직인 감도 있죠. 최종 결과를 받지 않고 민원 응대만으로 돈을 투입한 것은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소지가 있어요. 하지만 당사자가 나였다고 생각해보면 좀 달리 보일 거예요. 학원은 이른바 목과 배우 단지가 정말 중요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열심히 물건을 보러 다니다가 드디어 딱 맞는 곳에 딱 맞는 매물이 나왔어요. 학원 설립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좀 있고 판단이 잘 안 서니까 직접 관공서에 들어가서 담당 공무원도 만납니다. 관련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고 당연히 가능하다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았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물건이 언제 나갈지 알 수 없죠.
특히 딱 맞는 자리에 딱 맞는 조건이고 내 눈에 좋은 것은 남의 눈에도 당연히 좋거든요. 담당 공무원의 검토와 문제 없다는 답변이 끝난 상태에서 교육지원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서면으로 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을 미루고 사업 진행을 늦추는 사람이 실제로는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일반적이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죠.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담당 공무원의 판단 미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담당 공무원 한 사람만의 책임으로 몰아가기에는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도 좀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한 부서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돕니다. 전보 제한이라고 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최소 2년간은 보직이 바뀌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3년을 전후해서 보직이 로테이션 돼요. 게다가 허가와 관련된 부서들은 오히려 한 부서에서 오래 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서의 공무원들은 인허가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오래 일하다 보면 지역의 사업자들과 유착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권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들은 로테이션이 빠릅니다. 무슨 얘기냐? 제도상 허가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의 숙련도가 깊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도 받을 테지만 오래 근무하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해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무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문의하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담당 공무원이 당연히 상담을 하지만 허가, 신고,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거나 특이한 경우에 담당 공무원의 상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 안내문에 보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추후에 있으며 설립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 임대차 계약 시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달라. 이런 내용의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해당 원장님이 받은 안내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즉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모든 것이 확인된 공식적인 최종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해당 관공서에서 해결책을 좀 강구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유효업소가 있는 곳에 학원 설립을 해주란 말이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학원 설립에 대한 부분만큼은 법을 약간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까지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담당 공무원도 몰랐잖아요. 민원 상담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서로를 돕자고 하는 것이지 서로를 망하게 하자는 목적이 절대로 아닌데 지금 법적인 잘잘못만 따지고 마무리한다면 이 원장님은 이 시기에 이 손해를 어떻게 감수합니까? 하여간 그거는 그거고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중개사분들과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업무용 부동산 중에서도 비자유 업종들, 특히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임대차 계약할 경우에는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대부분 이런 조항을 넣으시죠. 이건 인허가가 안 됐을 때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애초부터 우리 업무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약을 넣는 거예요. 해당 분야에 정말 정통한 중개사라면 경험치에 준해서 중간중간 조언을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업자가 있고요. 인허가와 관련해서도 그만큼 많은 법 규정과 또 예외 사항들이 존재하죠. 가끔 보면 인허가를 중간에서 대신 알아봐드리는 중개사분들도 있는데 사실 사업자와 관공서 사이에서 서로 말을 전달하는 것밖에는 안 되고 한 달이 거치면 세부적인 사항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세부적인 질문에 들어가면 대신 알아봐주는 사람은 중간에 막히거나 잘못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인허가 조건을 미리 알아오시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물건을 준비해 주시거나 계약 전에 사업자 본인이 해당 관공서에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직접 알아보도록 그렇게 진행하셔야 하고요. 중개사가 대신 알아봐주는 것이나 뭔가를 확답하는 것은 오히려 혼동을 불러올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비자유업종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때만큼은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 마시라는 것. 계약을 약간 천천히 진행하시더라도 항상 확인을 우선한 후에 진행되도록 해야 비자유업종은 불협화음이 적다는 것. 세 번째는 특약과 조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사용할 수 있는 특약이 꼭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좀 애매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은 진행하되 약간의 기한을 좀 두고 인허가 불발 시에는 무효로 돌리는 그런 협의와 특약도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기간이 길면 임대인 불만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기간을 짧게 하고 임차인이 빨리 알아봐서 임대인 측에도 최대한 빨리 확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또는 일정한 기간을 주고 인허가 불발 시에는 그동안의 월세만 납부하고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돌려받는 식의 특약으로 유도하면서 잔금 처리나 인테리어는 인허가가 확실해진 다음에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임대인 측에 별 손해가 없고 임차인 측도 만약에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아주 적은 손해만 감수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정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실제로 해보면 임차인이 마음에 들었을 경우에는 동의해 주시는 임대인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시는 중개사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렇게만 진행하시거나 또는 계약이 급한 나머지 좀 서두르는 중개사 분들이 있거든요. 꼭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비자유업종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좀 애매한 생각이 들 때는 이런 식의 진행도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업자분들이 계시다면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는 관공서를 이기기 힘들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듯이 마음이 좀 급하더라도 항상 최종 판단을 받고 움직이셔야 만약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해당 사건이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한 손해가 적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해당 관공서에서도 꼭 책임 소재를 따지거나 잘잘못을 가려내는 그런 방식의 해결보다는 좀 다른 방법의 해결점은 전혀 없는 것인지 다각도로 살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